이번 시간에는 물질이 녹는 정도,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질이 녹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해라는 단어를 배울 건데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섞이는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하고요. 그 한 물질이 용질, 다른 물질에 녹아들 때 그 물질을 용매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거를 용질, 양이 많은 데를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들 때 용질이 용매에 녹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얘가 설탕이라는 용질이 물이라는 용매에 녹아서 설탕물이 되면 이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 들어가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녹는 현상은 용해, 그리고 한 물질이, 적은 물질이 용질, 녹아들 때 커다란 많은 양의 물질을 용매, 그리고 최종적인 물질을 용액이라고 한다는 걸 설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고요. 이 용해와 확산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산은 지난 시간에 저번에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배웠죠. 확산은 자기 자신의 분자 운동 때문에 퍼져나가는 현상인데요. 용해는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설탕이 물에 녹을 때도 단순히 녹는 게 아니고 설탕 분자가 이온화되면서 물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용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용매의 양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이 일정할 때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설탕을 하면 일정한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한계가 있다. 이 한계. 그래서 최대한 녹아 있는 상태를 포화용액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더 용질이 녹을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용액은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를 말하게 되고, 불포화용액은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의 실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녹는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온도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얼음과 뜨거운 물 두 가지를 준비했죠. 질산칼륨 5g을요, 물 10g에다가 녹이는 겁니다. 자, 작은 원을 그리면서 흔들면 질산칼륨이 모두 녹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지 않은 시험관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겠고, 시간이 지나면 아까 녹지 않았던 모든 질산칼륨이 녹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뜨거운 물에서 다 녹았던 질산칼륨 용액을 차가운 물, 얼음물에다가 담가둘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험관 안에 이렇게 시험관 안에 질산칼륨이 다시 석출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질산칼륨이 그 시험관 바닥에 이렇게 쌓였었는데, 두 번째 녹았다가 다시 나오는 석출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요. 녹았다가 다시 나올 때는요, 바닥에 쌓이는 형태가 아닌 어떠한 특정한 결정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실험을 해보니까 실온의 물,
일상적인 온도의 물에서는 질산칼륨이 다 녹지 않았었는데 뜨거운 물에서는 다 녹았고 얼음물에서는 녹았던 게 다시 밖으로 나오는 석출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됐었죠. 자, 결론을 보세요. 같은 물질이더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물의 양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용매의 양이 일정했었는데 용매의 온도에 따라서 용질이 녹는 양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용해되는 정도가 용매의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 배우는 과학적 용어로 아까와 같은 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용해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용매 100g이라는 소리예요. 물 100g이 아니고 용매 100g. 꼭 물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도 될 수 있고 에탄올도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용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하죠. 어떤 온도에서. 온도가 꼭 주어져야 돼요. 그 고체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녹는 양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특정 온도를 꼭 명시해 줘야 되고 그때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을 용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용해도는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는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는 물질의 종류가 똑같으면 용해도가 항상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다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해도는 다시 할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일정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용해도 곡선을 볼 텐데요.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걸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20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하나의 물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산칼륨서 실험이 있었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칠한 이쪽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질산칼륨을 0도씨 물 100g에 넣으면 얼마나? 10과 20 사이니까는 한 14g 정도 질산칼륨이 녹을 거예요. 그런데 20도씨로 올리면 30을 좀 넘었죠? 한 32g이니까요. 32g이 녹아요. 물 100g에. 그런데 40도씨로 올리면 60을 넘기는 64g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질산칼륨 하나의 물질이더라도 온도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용해도의 양이 계속 변한 겁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붕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한 게 지금 보이는 208페이지 표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하나만 나타낼 수도 있고요. 물질을 여러 개 겹쳐서 나타내면 그 물질들마다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질산칼륨부터 붕산까지가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덜 받는 물질은 뭘까요? 네, 염화나트륨입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있어서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40g 밑으로 거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반대로 온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물질은 네, 아까 방금 했던 질산칼륨입니다.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X축이 올라감에 따라서 Y축의 값도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울기가 가장 급하죠. 그죠? 붕산, 황산구리,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모두 다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질산칼륨이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게 염화나트륨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냐면요. 석출되는 양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 가상 실험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실험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산칼륨 용의 곡선이 지금 빨간색으로 왼편에 그어져 있고요. 물의 온도를 20, 용질의 양을 뭐 줄여볼까요? 이렇게. 네, 20까지 줄였습니다. 자, 20도시에서는 용해도가 쭉 올리면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는데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31.9g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여기 31.9라고 나와 있죠. 20도시에서 이 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용질 20g, 질산칼륨 20g만 넣기 때문에 얼마나 더 녹을 수 있냐? 불포화 용액입니다. 더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이고요. 그 양이 11.9. 용해도에서 용질의 양을 빼면은 11.9가 나오잖아요. 11.9g이 더 녹을 수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더 올리면은 이럴 때는 포화 용액이 되겠죠. 그 선에 딱 붙었기 때문에 포화 용액이고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포화 용액의 용해도를 더 넘기서 넣게 되면 50g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용해도는 31.9기 때문에 포화를 넘어선 용액이라서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녹지 않는 양이 18.1g이 남아있는 거예요. 31.9g만 녹을 수 있는데 50을 넣었기 때문에 그 50에서 31.9를 뺀 18.1g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해도 곡선의 그래프의 아래쪽은 불포화 용액, 그래프 선 위에 점이 놓여 있으면은 포화 용액, 그 그래프를 넘어서 버리면은 과포화 용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화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염화 칼슘 이때 지금 보시면 뭐 온도를 높일까요? 용질의 양을 줄이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60도씨에서는 45.8g이라는 용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염화 칼륨은. 근데 선생님이 40g을 넣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5.8g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질의 양을 이렇게 딱 맞추면은 용해도와 용질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화 용액이 되고요. 거기서 넘기면은 과포화 용액이 되고 남는 양은 용해도 넣은 용질의 양에서 용해도 값을 빼버리면 14.2g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용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이쪽 용해도 곡선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이 포화 용액인지, 과포화인지, 불포화인지, 그리고 석출될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더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이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꼭 열심히 봐주시고요. 이쪽 부분을 마무리 해볼게요. 자, 용해도 곡선 이쪽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는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용액을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기체의 용해도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